암기노트 20페이지입니다. 그죠? 20페이지. 조직관리론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조직행동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행정학에서는 조직행동론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고 경영학에 많이 씁니다. 조직행태론은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관리론하고 조직행동론 또는 조직행태, 조직의 과정 이런 얘기까지 넣을 수 있는데, 조직관리론하고 조직행동론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답안 쓰실 때도 그냥 조직관리론, 조직행동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관리론의 목표는 조직인간주의, 요거 답안 꼭 한번 써주시고요. 노사공존번영, 위에다가 노사공동체라고 한번 써주시고, 좋은 조직관리가 되었다는 말은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 성과가 달성된 거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과 개인이 모두 다 좋아지는 상태. 그래서 조직인간주의 밑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조직 목표 이꼴 개인 목표라고 써보세요. 조직인간주의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체화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암기법이 있는데 밑에 개인 차원 개 동기부여의 동 세대 차이의 세. 개인 차원의 연구는 뭐밖에 없다? 동기부여밖에 없다. 그죠? 자, 조직인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만몬몰시입니다. 만몬몰시.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게 엄청 시험에 많이 오는데 행정학에서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직무만족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직무 재밌네 라는 거고요. 직무몰입, 앞으로 몰입은 그 옆에 조직몰입에 있는 일체화, 그죠? 몰입이라는 건 뭐라고요? 어디에 내가 몰입되어 있다는 말은 그것과 내가 뭐 된 상태? 일체화된 상태. 다시 무슨 파이? identify 이 단어만 쓰면 좋겠습니다. 직무 몰입은 직무와 내가 뭐 된 상태? 일체화된 상태. 다시 직무와 내가 뭐 된 상태? 일체화된 상태고, 조직 몰입은 조직과 내가 뭐 된 상태? 일체화된 상태죠. 일체화된 상태입니다. 조직 몰입은 조직관리론의 결과 변수입니다. 동기부여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죠.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리더십을 통해서 뭘 이끌어낼 수 있다?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조직 몰입은 정서적, 공리적, 위에다가 연속이라 써서 연속, 규범, 발음이 좀 세죠. 정공규, 정서적 몰입은 감정이에요. 감정적 몰입이고, 연속적 몰입은 공리적 몰입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죠? 경제적 보상에 따른 몰입이고, 규범적 몰입은 가치죠. 가치에 대한 몰입이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이 교회하고 보이는 것이 무슨 몰입이죠? 규범적 몰입이죠. 그죠? 우리 딸이 뭐지 2대2 이름 무슨 그룹이었는데 금방 싫어하던데요. 아이돌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 하는 것은 무슨 몰입? 정서적 몰입이고. 됐습니다. 공리적 몰입은 경제적인 보상에 따라서 몰입하는 겁니다. 전공규 외우시고, 조직 시민행동은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직무범위 초월 밑줄, 직무범위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근처에다 꺼내서 내 직무 아님 쓰세요. 내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보상 초월해도 공식 보상과 무관이라고 쓰시고, 그냥 여기 이타적 행동 밑에다가 야근 도와줌 쓰세요. 내가 옆 부서 야근을 도와주는 거는 내 직무가 아니죠. 근데 옆 부서 애들은 초과근무수당 받지만 나는 도와줘도 나는 초과근무수당 못 받죠. 근데 왜 도와줘요? 바로 그러한 행동을 뭐라 그런다?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이양신 참배입니다. 이타적 행동, 양심적 행동, 신사적 행동, 참여적 행동, 배려적 행동입니다. 이타적 행동은 방금 처럼 야근 도와주는 거고, 양심적 행동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패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고 근무태만이나 부패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고, 신사적 행동은 이제 흔히 말하는 뒷담화 아시죠? 뒷담화. 그죠? 남을 뒷담화 안 하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신사적 행동이라고 그러고, 참여적 행동은 아시겠죠? 참여적 행동은 우리 제안제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조직 내 공식 비공식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배려적 행동은 우리 이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론에서 협업 행정이 잘 되려면 내가 보기에는 참여적 행동이나 배려적 행동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조직 시민 행동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양신참배 개념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한 그 행정학 조직론 책에서 옛날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개념은 다 들어가거든요. 자, 만문몰시 다시 만문몰시 부정적 형태는 뭐 넘어갑시다. 동기부여의 동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론입니다. 내용이론 가로 열고 선험 존재 더하기 발견. 내용이론은 인간은 욕구나 동기를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충족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죠. 좀 어렵게 말하면 옆에 욕구 충족 하살표 동기부여. 욕구가 충족되면 바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내용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동기, 내용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론이죠. 마슬로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생안사 존자 됐습니다. 생리욕구는 뭐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안전욕구는 사회적욕구는 밑에다가 조그맣게 관계 쓰시고 관계욕구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욕구는 승진 자아실현은 뭐 자아실현을 했을 때 가장 쓰기 좋은 말은 우리 성취감 인정감이죠. 성취감, 인정감 같은 것죠. 자기개발, 자기의 성장, 고용가치성이나 노동가치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성의 원리는 그냥 한 개 쓰세요. 한 개. 핵심 단어 뭐라고요?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욕구로만 설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밑에 있죠. 명시욕구이론 이렇게 화살표로 반대 표시해 주시고 명시욕구이론 밑에다가 복수욕구 쓰시고 아주 배고픈 맛 칼럼니스트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과연 그 욕구는 맛칼럼니스트가 맛집에 가서 먹으면 자아실현입니까? 아니면 식욕이라는 생리욕구입니까? 우성의 원리는 하나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알더프는 복수의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만족 접근가설 아시죠? 상향적이라고 쓰시고 좌절퇴행은 하향적이죠. 그죠? 됐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위로만 올라간다는 것이 마슬로의 설명이라면 알더프는 인간의 욕구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알더프로 내려와서 위에 동그라미 쳤던 생리 안전 묶어서 존재와 연결해 주시고 사회적 욕구와 존중 욕구를 묶어서 관계 욕구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이죠. 그죠? 세 개로 묶었다는 거. 이거는 뭐 이론의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명시 욕구 이론하고 좌절퇴행이죠. 객관식에서 상당히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죠? 넘어갑시다. 맥그리거 그냥 간단하게 미성숙인 성숙인에 의하면 A형 인간은 위생 요인을 추구한다 그러죠. 불만족 요인이고 Y형 인간은 만족 요인, 동기부여를 추구합니다. 혹시 뭐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인간은 갖는가는 기억하시죠? X형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동기부여 바로 가서 당근과 채찍 밑줄 요것만 기억하시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Y형 인간은 자, 일을 싫어하지 않으며 이게 중요하죠. 자연스러운 상황 조성 밑줄 밑에 배려와 관심 밑줄 배려와 관심 X형 인간과 Y형 인간의 최소한계입니다. 그죠? 자, 불만족 요인은 동그라미 2번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우리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불만 없음이라 쓰시고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 됐습니다. 이걸 쓰면 반대 것도 써줘야 되죠. 그러면 만족이 없는 상태는 불만족이 아니라 뭐 없는 상태? 만족 없음이죠.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자는 따로 논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밑에 체크 불만 요인 제거 쓰시고 불만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쓰고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멘트 낮은 수직분화, 낮은 수평분화죠. 그죠? 만족 요인 충족이죠. 만족 요인 충족. 그래서 해주는데 올드햄은 직무 설계를 통한 동기부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직무 설계를 통한 동기부여 다정중 환자 다시 뭐라고요? 다중인격자가 환자다. 다정중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은 이 세 개 묶어서 옆에 직무 수행에 의미감을 줍니다. 다시 뭘 준다고요? 의미감을 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하면 기술의 다양성과 직무의 정체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죠? 다시 무슨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의미 있는 일. 그죠? 그래서
긴급 대응반이라든지 벤처형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기술의 다양성과 직무의 정체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높여줘서 즉 공무원한테 의미감을 부여해주고 그러면 결과 변수로 우리 직무 만족이나 이직률, 결근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감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해주려면 다정중을 높여줘야 됩니다. 다정중. 됐죠? 다정중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맥클랜드 학습된 욕구이론. 자, 사회화 과정 밑줄. 인간은 선험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는 거다. 그래서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동기 욕구로 발전한다 그랬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 환류, 계산된 위험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설명했죠. 그죠? 국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성취 동기가 높은 한국의 국민성이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시험에 놓을 확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죠? X형 인간하고 Y형 인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